저는 얼마 전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쇼츠 영상 하나로 구독자가 거의 10,000명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놀라운 건 이 영상의 조회수는 약 78만 회 정도로 쇼폼치고 그렇게까지 대박이 난 것도 아닌데 무려 9,7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독 전환율이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했던 방법과 유튜버가 팬을 만드는 본질적인 원리에 대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제 채널은 제 얼굴이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지식 정보 채널입니다. 이 채널의 스튜디오 데이터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회수나 구독자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특히 한 6달 동안 신규 시청자가 거의 늘지 않고 제자리인 상태였죠. 아마 채널을 어느 정도 운영해보신 분들은 저처럼 이런 그래프를 마주해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규 시청자가 적으니까 신규 시청자를 더 유입시킬 방법을 찾아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실 때는 이 그래프의 모양뿐만 아니라 시청자층의 정량적인 규모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규 시청자의 유입이 적은 건 맞지만 전체 조회수랑 비교해보면 애초에 신규 시청자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채널은 이미 어느 정도 고여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신규 시청자를 늘리려고 무리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보다 저 위에 들쑥날쑥한 재방문 시청자들을 더 확실히 끌어당기는 게 전체적인 채널의 성과를 올리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방문 시청자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팬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저는 3가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댓글 싹 다 분석하기. 댓글이야말로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도 시청자 분석을 제공하지만 댓글을 분석하는 건 좀 다릅니다. 시간을 들여서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은 수많은 시청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내 채널이나 영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댓글에서 힌트를 얻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 6개월 사이 제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내 영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들의 말투나 나이대, 관심사, 그들이 보는 다른 채널, 그리고 악플까지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그 결과 제 채널의 시청자들은 영상에 대한 내용이나 피드백보다는 채널 주인인 저와의 소통을 원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의 퀄리티나 내용은 이미 충분했지만 사람들이 구독을 누를 만한 무언가가 부족했던 거죠. 쉽게 말해 제 채널에는 팬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 뉴스, 이슈, 썰 채널 같은 경우에는 팬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도 사람이 만든 영상을 사람이 소비하는 거라서 팬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유대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시청자들이 영상을 단순한 콘텐츠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창작물이라고 인식을 해야 작품을 넘어서 작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채널들은 채널 주인, 즉 제작자가 영상에 직접 드러나질 않으니까 시청자들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랑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더빙까지 TTS로 하는 채널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물론 얼굴을 안 드러내고 TTS를 쓰면서도 잘 성장하는 채널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영상 퀄리티는 기본이고 다른 채널이랑 다른 확실한 차별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가능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청자의 니즈를 파악했다면 두 번째, TMI 끼워넣기. 다음으로 저는 어떻게 시청자들과의 유대감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영상 중간중간에 제 TMI를 끼워 넣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영상에서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주관이나 사생활이 들어간 멘트를 넣어서 시청자들에게 저라는 존재를 노출시킨 거죠. 예를 들면 이 사건은 A라는 화학 반응 때문에 발생했다 라는 멘트를 이 사건은 A라는 화학 반응 때문에 발생했는데 나는 문과라 자세히는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제 TMI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멘트도 막 남발하면 안 되고 영상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을 정도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더니 댓글에서도 저에 대한 언급이 종종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빌드업을 한 다음에는 세 번째, 쉬어가는 영상 만들기. 마지막으로 저는 평소에 올리던 정보 영상이 아니라 살짝 쉬어가는 콘텐츠를 하나 발행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영상을 만드는지와 채널을 운영하면서 힘든 점들을 살짝 공개하기도 하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영상에 사람들이 엄청난 반응을 보이면서 이 영상에서만 구독자가 9,7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구독을 안 하고 보던 시청자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대부분 구독을 누른 거죠. 정리하자면 더 좋은 퀄리티, 더 자극적인 후킹을 연구하는 것도 물론 좋은 자세지만 시청자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고민하는 게 때로는 더 커다란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멘트도 식상하고 질린다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솔직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꼭 진중한 영상에서만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평소에 매번 같은 템플릿에 비슷비슷한 주제의 영상만 올렸다면 가끔은 채널의 큰 컨셉은 유지하되 약간 색다른 결의 영상을 올려보기도 하는 거죠. 인트로를 좀 색다르게 해도 되고 저처럼 영상 중간중간에 채널 주인장의 TMI 같은 걸 뜬금없이 끼워 넣는다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서 소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비슷한 영상에 살짝 질리는 감이 있던 구독자들이 뜻밖의 신선함을 느낄 수도 있고 영상을 넘어 채널과 채널 주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또 이렇게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영상 자체도 원래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효과도 있고요. 바로 이런 포인트에서 구독을 안 하고 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나 맨날 이 유튜버 영상 보면서 구독은 안 했었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액션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유튜버로서 팬을 만드는 원리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인사이트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버랩 구독하셔서 앞으로 더 딥한 정보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